구축 소유주한테는 정말 공포 그 자체입니다. 오피는 오피예요. 아무리 싸다고 해도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오피스텔이 아니라 빌라입니다. 빌라. 우리가 오피스텔 투자하는 거는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이라는 거. 안녕하세요. 아파트 하락장에서 살아남기 오피스텔 투자자 사달입니다. 오늘은 최악의 오피스텔 탑 5를 뽑아봤어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먼저 필터링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오피스텔이 오를 거기 때문에 이런 폭탄 지뢰들만 피하자 라고 제가 좀 설명드리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요. 강의 방식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원래 클래스 101이나 클래스 U 강의할 때 이런 포맷을 쓰는데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는 12월 23일부터 4주간 오피스텔 정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오프라인을 하는 거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친구가 산다면 말리고 싶은 오피스텔. 첫 번째, 주변에 공급의 여지가 있는 지역. 내 오피스텔 옆에 빈 땅이 있다? 그거는 즉 바로 공급입니다. 공급이 늘어나면요, 오피스텔은 집합 건축물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입주 폭탄이 몰려오게 됩니다. 전세가, 월세가가 팍팍 떨어지고 나는 구축인데 쟤는 신축이야. 그러니까 내 임차인들이 다 저기로 빠져나가요. 더 싸 심지어 저기. 그러니까 입주장은 구축 소유주한테는 정말 공포 그 자체입니다.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특별하게 이렇게 딱 언급은 하진 않겠지만 하여간 주변에 빈 땅이 있는 지역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개발된다고 해서 좋아하실 게 아니라 그게 내 경쟁자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두 번째로 하이엔드 오피스텔. 그 돈으로 그걸 왜 삽니까? 10억짜리 하이엔드 오피스텔 작년, 재작년에 분양 정말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이름 그대로 하이엔드, 매우 특별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10억이면은 차라리 소형 아파트를 사는 게 낫거든요. 잠실 이런 데 많거든요. 오피는 오피예요. 오피스텔이, 제가 오피스텔 투자를 하지만 그래도 아파트가 더 좋은 건 사실입니다. 오피는 오피입니다. 조식 서비스, 수영장, 글쎄요. 그래도 저는 차라리 아파트가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이엔드 오피스텔도 10억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 가격이 이해는 가요. 어지간하게 분양해서는 지금 수익을 남길 수가 없는 건축비인데 차라리 내가 이미 지어진 2억짜리 구축 오피스텔을 사서 1억으로 아예 금칠을 하는 거예요. 금칠. 금칠을 해서 인테리어를 해서 그냥 하이엔드로 탁 수입 가다 넣고 한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돈을 그거를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수요는 있었죠. 분양권 피 주고 사고 팔려는 수요 때문에 한때 핫했던 때는 있었지만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세대수가 매우 적은 오피스텔. 그거는요, 오피스텔이 아니라 빌라입니다. 빌라. 80세대 미만 정도 되는 오피스텔이 많아요. 특히 그 영등포구에 준공업지대라 조그만 땅들이 많은데 거기에 이렇게 높게 80세대로 지은 오피스텔들이 있습니다. 작은데 높은 그런 거. 그런 오피스텔들은 사실 빌라랑 마찬가지예요. 그냥 높은 빌라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피스텔이 갖는 장점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관리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치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시대 파악이 용이한 것도 아니고, 황금성도 안 좋습니다. 오피스텔이 황금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빌라보다는 좋거든요. 왜냐면 시세 파악이 착착착 되고, 이 대단지면은요, 그 단지 안에 있는 임차인들이 실거주로 투자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대수가 매우 적은 오피스텔을 사신다는 거는 팔지 못할 것을 알고 투자하는 것과 같다. 그건 괜찮다. 빌라를 산다는 생각으로 투자하는 거는 오케이. 왜냐면 취득세 규제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황금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대수가 매우 적은 오피스텔을 산다면 말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업무지구 비역세권. 오피스텔은요, 직장인들이 사는데요. 그런데 업무지구가 아니거나 역세권이 아닌 곳에 산다는 거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오피스텔의 생명은요, 업무지구 접근성이에요. 제가 늘 이제 강조하는 건데 2호선, 9호선이 가장 좋다. 그 다음에 신분당선, 그게 아니면 5호선, 7호선도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이 말씀드린 노선들이
어지간한 그 업무직으로 다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싸다고 해도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아예 없는 지역을 사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데는 정말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서울에 여기 없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찾아보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강남 어디라고 제가 탁 집어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강남 어디에 여기 없는 곳이 있는데 저는 오피스텔의 핵심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 마지막,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땅값 한 평이 건축비의 한 평보다 싼 곳.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땅값이 그냥 싼데 그런 데는 확률적으로 입지가 안 좋은 데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곳은 재건축의 사업성도 좋지 않습니다. 재건축이라는 건 땅을 저걸 레버리지해서 건물을 새로 바꾸는 건데 뭐 오피스텔 재건축 되겠어?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하는 투자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값이 비싼 동네가 확실히 좋은 동네다. 땅값 한 평, 내가 100평의 대지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건물을 올리면은 예를 들어 800%라고 하면은 800평을 지을 수 있겠죠. 근데 이 800평을 짓는 건축비 한 평이랑 비교했을 때 땅값이 더 싸다면 그거는 안 좋은 입지에 있는 오피스텔일 확률이 높다. 특히 지방 오피스텔들이 그래요. 지방 오피스텔들의 문제는 땅값이 너무 싸다 보니까 이 전체 가격에서 땅값과 건축비의 비중을 놓으면 땅값이 요 정도? 건축비가 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피스텔 투자하는 그 기본 전제, 기본 아이디어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아서 이런 오피스텔들은 입지가 안 좋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오피스텔 투자하는 거는 건축비와 땅값보다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이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는 방법이에요. 간단하죠? 돈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내용 유익하셨다면 꼭 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전역의 오피스텔 상승률은 결과적으로 봤을 땐 비슷하더라. 이때 매도를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대중들이 미쳐있을 때. 저는 2006년도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24년, 25년은 입주 물량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종부세 측면에서 봤을 때 법인은 초역세권인데 안 살 리가 없더라고요. 그러려면은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서울을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요걸 개통하는 거를 노리고 투자하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요 노선이 되게 오피스텔이 많은 노선이거든요. 24시간 경비원이 있고 또 이 동네에서 우뚝 솟은 랜드마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또 세대수가 많으면 좋은 게 금매면은 잘 팔립니다. 임차인들이 차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는 3억대, 여기는 1억 5천대이기 때문이에요. 지하에서도 한참 더 들어가야지 열차를 탈 수 있거든요. 실제로는 도보 7분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 발산역의 특징은 비브랜드 오피스텔이 많아요. 재산세가 왜 중요하냐면 취득세, 종부세에서 주택수에서 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과 다주택자들의 그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리는 거예요. 국민 70% 내년 집값 하락. 이때 샀었어야죠. 그죠? 되게 쉬워요. 강남이 올랐네? 그러면 강동구 가서 사놓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17층 앞에 또 이렇게 현관 게이트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와, 여기는 보안 철저하구나. 이게 오히려 대출 받는 데서 유리할 수도 있고 금액대가 저렴한 오피스텔은 대출 받으면 불리할 수도 있겠죠. 공동중개에 안 올리는 이유는 단독중개로 하면 내가 다 먹을 수 있는데 공동중개로 하면 반띵을 하거든요. 서로 하겠다고 줄 서서 들어가요. 왜냐면 1.2%니까.